보이실까요? 잘? 네. 요 두 가지 색만 가지고서 나무 그리기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컬러랑의 살찐양입니다. 더 핸트 크로마 플로로 단색 드로잉 진행해 보고 있는데요. 초록색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요런 색감들도 굉장히 예뻤구나, 새롭게 알게 되는 색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들여다봤을 때, 또 단색으로 그렸을 때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또 명암 연습도 되고 형태 연습도 되는, 그리고 색깔에 대해서도 알아가는 그런 중요한 과정이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두 가지 색 정도로 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표현해 볼까 합니다. 더 핸트 크로마 플로우 색연필 같은 경우에 지금 요게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백색입니다. 틴 케이스에서 일단 꺼내서 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전부 다 이렇게 케이스에 넣어 두었습니다. 여기에서는 1600번 바질이라던가 또는 1000번입니다. 그 글래스 그린 같은 경우가 두 가지가 조금 더 차가운 초록에 가깝고 지금 계절에 어느 정도는 어울리는 색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질 색감도 좋았고, 그 다음에 사용해 보니까 옵시디언 그린도 굉장히 진한 색깔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거의 다크 그린 같은 역할을 해주면서 나무의 깊이 있는 진한 부분을 좀 잡아주는 중추적인 색깔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40번, 그 다음에 1600번 바질, 또는 이제 가을이 되는 경우 같은 때에는 지금 보면은 1831번에 리프 그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올리브도 있어요. 1802번입니다. 두 가지 색이 생각보다 되게 밝지 않고 차분해서 좀 가을 될 때에 사용하셔도 좋은 색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여러 가지 나무들을 스케치 미리 해놓았기 때문에 색감을 2개에서 또는 3개 정도 골라서 충분히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바질과 그다음에 글래스 그린으로 2개 골라서 그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용하는 종이는 캔손 헤리티지, 물론 수채화지입니다. 그리고 핫프레스 세목이고요. 300g입니다. 핫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목이다 보니까 대부분 종이가 굉장히 매끄럽죠. 그래서 드로잉 하기에 편하고 발색도 잘 되는 편이어서 자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수채화의 물을 흡수하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종이다 보니 마찰에는 아주 강하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결정력 있게 자신 있게 그리시면은 무리 없이 발색도 예쁘고 종이도 즐기고 또 보존도 오래 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이니까요. 한번 후보군에 넣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거는 이제 일면 제본 상태여서 이렇게 편안하게 좀 뜯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나무들을 미리 좀 스케치를 해보았고요. 여기부터 이제 순서대로 좀 가보려고 합니다. 더 자세하게 나무를 그리는 스케치라든지 다양한 수영이 궁금하시다면 다 알고 계시고 이미 보고 계시죠? 네. 나무가 있는 풍경화 연필 드로잉 도서에서도 나무 그리는 방법이라든지 또 단색 드로잉에 활용해 보실 수 있도록 이제 연필이다 보니까 조금 더 형태와 명암 표현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케치가 번지지 않도록 요 키친타올 하나 깔고 들어가 볼게요. 조금 스케치북 당겨 보겠습니다. 빛이 왼쪽에서 오는 걸로 가정해서 지금 스케치를 해두었고요. 지금 약간 밑에를 제가 어둡게 음영을 넣어 두었습니다. 요거 크로마 플로우에서 제가 그레이 색감으로 스케치했는데요. 크로마 플로우 색연필 중에 2161번으로 좀 부드럽게 그려두었습니다. 회색 같은 경우에 스케치하고 난 이후에 좀 지우기도 편리하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색깔들 넣었을 때 어두운 부분에 지금 미리 밑색을 넣는 것 정도는 크게 이게 색감에 영향을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회색도 추천드려 봅니다. 엷은 그린색으로 하셔도 괜찮고요. 근데 너무 진하지 않은 색으로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스케치를 해두고요. 이 정도는 어느 정도의 명암을 넣어두시는 것들은 계획을 세우는 부분이라서 꼭 중요합니다. 그리고 밝은 색부터 시작하지 마시고요. 지금 16번으로 해서 충분히 좀 어두운 데에 단계를 내고 난 다음에 혼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마 플로우 색연필은 좀 단단한 편인데 단단하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이제 종이 위에서의 어떤
선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불편하지 않고 편안하게 작업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단단한 색연필들의 장점은 여기 줄기까지 제가 이걸로 다 칠해 볼게요. 단단한 색연필들의 장점은 아무래도 제가 그리고 있는 선들을 명확하게 좀 볼 수 있다는 거. 선들이 뭉개지지 않기 때문에 좀 선의 맛을 살리는 드로잉을 하고 싶다면 굉장히 추천드리는 색연필 중에 하나입니다. 색이 좀 모자라지 않나요? 뭐 이렇게 또 이전에는 이야기 하셨는데 이제 100색 또는 150색까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색감이 모자라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색깔 분포도 굉장히 고르고 전체적으로 좀 진한 색에서부터 밝은 색까지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한 번쯤은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그래서 이렇게 좀 어두운 거 활용을 충분히 채색을 해보시고요. 일단 저는 직선 그리고 약간의 곡선들로 표현을 해두었습니다. 밝은 데까지 천천히 칠해볼게요. 자, 여기까지가 좀 단계로 나눠보자면 1단계입니다. 스케치 아까 화면에서 일시정지 한번 하시고요. 같이 스케치 해놓으신 다음에 똑같이 바질 색연필 아니면 조금 진한 초록색 색연필을 고르셔서 밑에 어두워지는 부분, 전체적인 외곽, 초록 나무니까요. 전반적으로 밑색을 칠한다 라는 생각으로 아주 가볍게 초록색을 넣어둡니다. 그리고 나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도 동그랗고 이렇게도 동그라니까 이 밑에 부분에 좀 진한 색들을 넣어봐주는 여기까지 해보셔도 좋습니다. 일단 끊어서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일시정지 한번 누르시고요. 요 정도 단계까지 천천히 따라오시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비슷하게 되셨다. 그럼 그 다음 단계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어두운 데를 더 진하게 해볼 거예요. 바질 색감을 충분히 느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2단계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바지 색감으로 충분히 어두운 데까지 더 진하게 들어오고 아주 디테일한 잎들은 그리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뭐 이렇게 꼬불꼬불한 선들을 사용을 하고 또는 이제 조금씩은 잎의 어떤 부분들을 묘사하는 과정입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2단계 여기서 일시정지 하신 다음에 또 여기까지 한번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빠르게 하지 않으셔도 좋고요. 또는 여기서 만족 단색 드로잉 하시려면 요 정도까지 하셔도 좋습니다. 요 정도까지 충분히 했다. 더 한 발자국 나가신다면 이제부터 밝은색 글래스 그린 섞으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일시정지 하시고 또 천천히 따라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성 색연필의 특성상 이제 밝은 색에서부터 연한색 순서로 넘어간다기보다요. 지금 하는 과정처럼 어떻게 보면은 조금 진한 색 또는 중간색 이상의 색들을 고르셔서 마치 연필로 어떤 드로잉을 완성하시는 것처럼 밝고 어두운 부분 어느 정도의 질감 표현까지 하고 난 이후에 밝은 색을 섞으신다면 조금 더 편안하게 그려보실 수 있고요. 조금 풍부한 중간 톤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보시듯이 색연필은 종이를 물들이는 재료가 아니다 보니 요거가 이제 어떤 순서로 색을 섞느냐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순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색 느낌도 달라지고 또 색깔이 섞이는 부분들, 그리고 섞이면서 나오는 선의 굵기라던가 또는 이렇게 겹쳐지면서 만들어내는 부분들, 이렇게 좀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요. 물론 이제 밝은 색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두운 색까지로 진행하는 일반적인 방법들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특히나 나무 같은 경우에는 꼭 진한 색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밝은 색으로 넘어가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밝은 색에서부터 좀 시작해서 천천히 어두워지는, 수정이 쉽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더 많이 사용을 했는데, 조금 어느 정도 이제 그림이 조금 더 익숙해지고 또는 어느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하시나 이렇게 수업에서 이제 순서를 놓고서 진행을 해보면, 그래도 좀 진한 색을 먼저 들어가시는 편이 조금 더 형태라든지 나뭇잎의 모양, 뭐 수형 이런 것들을 보시기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마무리 단계에서는 외곽에 나뭇잎들이 사실 굉장히 자유롭게 자라나잖아요. 그리다 보면 또 외곽이 이렇게 일정하게 그려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수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게 안 칠해질 것 같아도 굉장히 여러 겹 잘 올라가기 때문에요. 또는 잘 안 된다 하신다면 또 조금 뾰족하게 깎아주시면 색연필의 끝이 좀 더 뾰족하면 훨씬 더 섬세한 표현들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외곽을 너무 진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좀 불규칙하게 한번 정돈을 해주시고요. 이런 나무 안쪽에서도 물론 깊이가 있어서 서로 진해지면서 안으로 쏙 들어가 보이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놓치지 마시고, 그리면서 중요한 건 너무 진한 색의 영역이 어쩐지 어색한 것 같아서 자꾸 진한 색을 넓게 사용하지 않고요. 조금 더 좁고 깊이 있게 더 진하게, 좁은 영역을 더 진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밝은 색을 더 넉넉하고 진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입체의 느낌을 표현하는데, 특히나 나무의 부채처럼 표현되지 않게 하는 부분에 더 중요하다 보니까요. 요때부터는 이제 중요한 묘사를 하는 요 시점에서부터는 두 개의 색연필을 서로 잘 들고 계시다가 교차하면서 사용을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짧게 잡지 마시고요. 약간 밀어서 길게 잡을수록 지금 어디를 잘 칠하고 있는지 또는 그림과 멀어지기 때문에 형태가 어색한 부분들도 더 쉽게 찾아내게 됩니다. 빛 받아서 완전히 밝아지는 하이라이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조금 의도적으로 약간 흰색을 남겨두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노란색을 더 얹어보셔도 좋고요. 이번에는 두 가지 색만 사용하겠다라고 처음에 정했기 때문에 어찌됐건 두 가지만 가지고서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 하시기 전에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색깔 테스트 해보시잖아요. 지금 이 바지 같은 경우에 원래 이렇게 진해요. 진해서 좀 그라데이션 한다면 뭐 이 정도까지 색에 밝고 중간 어둡고의 느낌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그림 그리시는 거 옆에다가 연습이시니까 진하게 막 힘줘가지고 진하게 한 중간, 그리고 완전히 힘 빼서, 그래서 이렇게 3단계를 만들어 보시면 혼색할 때에 또는 그리면서 이런 색이 나왔는지, 이런 색이 표현이 되었는지, 또는 이런 색, 그래서 여기 지금 내고 있는 이 단계의 색들을 충분히 활용하셨는지도 이렇게 조그만 차트처럼 옆에 있기 때문에 비교하시기 훨씬 수월합니다. 그리고 나무 초반에는 연습하실 때 이제 그 잔가지가 많고 나무 사이사이가 너무 비어 있고 이러면 그리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 꽉 차 있고 수영이 좀 꽉 차고 둥글고 이파리가 좀 작고, 또는 멀리서 촬영해가지고 정확하게 잎이 어떤 모양인지 좀 덜 보이는 이 정도의 예시 사진을 놓고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까지 하셔도 충분합니다. 요 전 단계까지 하셔도 좋고요. 요 정도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서로 마지막으로 갈수록 좀 교차하면서 색들을 여러 번 겹쳐칠하고 또는 선적인 느낌 그리고 짧고 진한 선들 그러니까 제자리에서 이렇게 마치 깨 그리듯이 여러 번 진하게 해주시면은 작으면서도 좀 강한 어떤 요런 부분들에서 잎들을 그 어두운 부분, 나무의 제일 깊은 부분의 색감들을 표현하실 수 있으니까요. 두 가지 색을 가지고서 단계 먼저 내보시고 그 색감들이 지금 충분히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서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어쩐지 어색한 것 같아도 자꾸 새로운 색을 추가하지 않고 처음 선택한 두 가지 색감으로 충분히 여름에 풍성한 나무들이 표현되기 때문에요. 미션처럼 마치 미션처럼 요 두 가지 색깔만 가지고서 보이실까요? 잘? 네. 요 두 가지 색만 가지고서 나무 그리기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요 옆에 나무로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